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들을 소개해드리는 나숲입니다. 오늘은 라운드 1과 렉스셰어즈의 개별 종목, 주배당 ETF를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최근 주배당 ETF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개별 종목을 기반으로 한 주배당 상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어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비교해볼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두 운용사의 운용 전략 차이점을 살펴보고 기초 자산별 수익률 비교를 통해 어떤 상품이 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각 상품의 배당률을 비교하여 투자자 여러분의 투자 목적에 맞는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라운드 1과 렉스셰어즈의 운용 전략을 살펴보면 명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라운드 1의 위클리페이 시리즈는 1.2배 레버리지 포지션을 취하면서 배당금은 자산성과와 변동성에 따라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렉스셰어즈의 성장앤 인컴 시리즈는 레버리지 포지션 50%와 콜옵션 매도 50%를 조합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전략 차이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수익률 차이로 직결되기 때문에 뒤에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두 운용사가 제공하는 시리즈별 라인업을 보면 상당히 다양한 기초 자산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운드 1 위클리페이 시리즈는 애플과 암드, 아마존부터 메타 등 총 15개의 인기 종목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렉스 성장 앤 인컴 시리즈는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코인베이스 4개 종목에 집중하고 있어 보다 선별적인 접근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각 시리즈 모두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성장주들을 기초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엔비디아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들의 수익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MVI 상장 이후 총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MVDW가 31.16%, MVII가 32.77%로 두 ETF 모두 기초 자산인 엔비디아의 29.8% 수익률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렉스셰어즈의 MVII가 라운드 1 상품 대비 약 1.5%가량 더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기반 ETF들의 총 수익률 차트를 보면 MVII가 상장 이후 기초 자산인 엔비디아는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이때 MVII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급등, 급락이 없는 점진적 상승 시기에는 렉스셰어즈의 운용 전략이 조금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테슬라 기반 ETF들을 비교해보면 TSLW가 마이너스 7.54%의 큰 하락폭을 보인 반면 TSII는 0.25%의 소폭 상승을 기록했고 기초 자산인 테슬라는 3.6% 하락했습니다. 이는 기초 자산의 주가가 부진한 시기에 전략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 레버리지 전략을 취하는 라운드 1의 TSLW는 기초 자산 대비 더 큰 하락률을 기록했고 렉스셰어즈의 TSII는 콜옵션 매도를 병행하여 기초 자산 대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 기반 ETF들의 총 수익률 차트를 보면 TSII가 상장 이후 기초 자산 테슬라의 하락 및 횡보 흐름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횡보 시기에는 렉스셰어즈 운용 전략이 확실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콜옵션 매도 전략이 횡보장에서 프리미엄 수익을 꾸준히 창출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급등장에서는 라운드 1의 레버리지 전략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기반 ETF들은 모두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 이는 기초 자산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하락에 기인합니다. MSTW가 마이너스 22.64%, MSII가 마이너스 18.06%, MSTR이 마이너스 18.64%로 렉스셰어즈의 MSII가 상대적으로 선방했습니다. 하락장에서는 렉스셰어즈의 방어적 전략이 효과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기반 ETF들의 성과 차트를 보면 MSTW 상장 이후 기초자산,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하락 흐름에서 각 전략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확인한 것처럼 단순 레버리지 전략을 취하는 라운드 1 상품은 상승에도 그대로 노출되지만 하락에도 그대로 노출됩니다. 반면 렉스셰어즈 상품은 레버리지 포지션과 콜옵션 매도를 함께 가져가 어느 정도의 방어력도 확보된 모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코인베이스 기반 ETF들을 보면
COIW가 17.98%, COI 4.75%, COIN 17.3%로 라운드 1 ETF가 기초자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경우 최근 급격한 상승 모멘텀을 보인 시기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단순 레버리지 전략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인베이스 기반 ETF들의 총수익률 차트를 보면 COII 상장 이후 기초자산, 코인베이스의 급등, 급락이 나타나는 시기에 라운드 1 운용 전략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등이 나타나는 시기에는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급락 이후 곧바로 반등을 보인다면 콜옵션 매도 전략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라운드 1 상품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ETF들의 종목별 주배당률을 확인해보면 티커가 W로 끝나는 라운드 1 ETF가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라운드 1 상품은 주가 수익률이 낮은 대신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것이고, 렉스세어즈 상품은 반대로 배당 수익률이 낮은 대신 주가 수익률이 높은 것입니다. 종합적인 정리를 해보면 두 운용사의 전략은 각각 다른 시장 상황에서 유리함을 보입니다. 점진적 상승 시기와 하락, 횡보 시기에는 렉스세어즈 운용 전략이 유리한 반면 급등 급락 시기에는 라운드 1 운용 전략이 확실히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 성향과 시장 전망에 따라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 시기를 감안하거나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면 렉스세어즈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높은 변동성을 감수하고라도 상승장에서 큰 수익을 원한다면 라운드 1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관련해서도 핵심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드리면, 주가 수익률이 낮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라운드 1 상품은 양도세 절감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반대로 배당 수익이 크지 않은 렉스 상품은 종소세, 건보료 절감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라운드 1 시리즈는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한 투자자나 양도세 절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특히 적합하며, 렉스 시리즈는 현금 흐름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투자자나 건보료와 종소세 절감이 더 중요한 투자자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라운드 1과 렉스세어즈의 개별 종목 기반 주배당 ETF를 비교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히 배당률만 비교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성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전략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라운드 1은 높은 배당률을 기반으로 현금 흐름을 꾸준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으며, 특히 급등장이 나타날 때 레버리지 전략을 통해 기초 자산 대비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렉스세어즈는 콜옵션 매도를 병행한 구조로 횡보장이나 하락장에서 방어적인 성과를 보여주며 점진적인 상승 구간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투자자가 어떤 시장 국면을 예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의 투자 성향이 공격적인지 혹은 안정적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져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세금 관점인데요. ETF는 배당 비중이 높은 만큼 양도세 절감에 유리할 수 있고, 렉스세어즈 ETF는 상대적으로 배당 비중이 낮아 종합소득세와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데 이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수익률만 볼 것이 아니라 전략과 세금, 현금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합니다. 결국 투자에는 정답이 없고, 여러분 스스로의 투자 목적과 투자 환경, 그리고 시장 전망에 맞춰 어떤 상품이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ETF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